인공지능, AI, 요즘 정말 핫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복잡하고 계속 바뀌는 기술을 우리 아이들한테 대체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이게 사실 전 세계 모든 교육자들의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정말 막막한 질문이에요. 아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죠? 뭘 가르쳐야 할까요? 또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용은 어떻게 더 깊게 만들어야 할까요? 정말 고민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게 바로 이겁니다. 한국의 연구진들이 새로 나온 AI 교과서 5종을 샅샅이 분석해서 미래 교육의 청사진 같은 걸 만들었거든요. 이 연구를 따라가다 보면 AI 교육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 중요한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실까요? 자, 그럼 분석을 시작해보죠. 모든 조사의 첫걸음은 가장 기본적인 증거부터 살펴보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바로 교과서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단어들, 즉, 키워드를 파고드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그 교과서들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들을 모아넣은 워드 클라우드입니다. 와, 언뜻 보면 그냥 글자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여다보면 이 교육 과정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개념들이 뭔지 그 모습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수많은 단어들 속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데이터, 그리고 좀 놀랍게도 인간입니다. 이 세 단어야말로 전체 교육 과정을 떠받치는 가장 튼튼한 세 개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요, 어떤 단어가 몇 번 나왔는지 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그건 이야기의 절반밖에 안 돼요. 진짜 중요한 통찰은 이 단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파악할 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연구진들이 사용한 방법이 바로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입니다. 용어는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지하철 노선도에서 가장 많은 노선이 지나가는 환승역, 즉 제일 중요한 허브를 찾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네트워크 지도를 한번 보세요. 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죠? 하지만 그 한가운데를 보면 이 모든 점들을 연결하는 아주 강력한 두 개의 슈퍼 커넥터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 두 개의 슈퍼허브가 뭐였을까요? 네, 바로 인공지능과 데이터였습니다.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세요.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는 활용, 인간, 기술처럼 좀 더 크고 실용적인 개념들과 연결이 되고요. 반면에 데이터는 수집, 분석, 패턴처럼 아주 구체적인 과정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이 각자 다른 역할을 맡아서 이 전체적인 개념의 지도를 이끌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럼 이 핵심 개념들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즉 학년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단계별로 발전하고 심화되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한국의 AI 교육은 아주 명확한 3단계 사다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놀이를 통해 AI를 직접 경험하고, 중학교 때는 이론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고, 마지막 고등학교에 가서는 훨씬 깊이 있는 개념과 이게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배우게 되는 거죠.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면요. 그래프, 분류처럼 눈으로 보고 직접 해볼 수 있는 개념들이나 우리 생활 속에서 AI를 찾아보는 활동에 집중하고 있어요. AI를 막연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친숙한 걸로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중학교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좀 바뀝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문제를 정의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해결책을 탐색하는 쪽으로 초점이 옮겨가요. 본격적으로 AI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걸 문제 해결 도구로 쓰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에이전트나 군집 같이 훨씬 전문적인 기술 용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건 AI가 작동하는 복잡한 과정과 그 핵심 원리를 정말 깊이 있게 파고든다는 뜻이죠. 자,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조각들을 모두 모아서 이 교육 과정이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 전체적인 청사진을 한번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이 교육 과정은 딱 3개의 커다란 기둥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표를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기둥은 AI의 이해입니다. AI가 도대체 뭐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죠.
두 번째는 AI의 원리와 활용, 즉, 그래서 AI는 어떻게 작동하고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지? 하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AI의 사회적 영향입니다. AI가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윤리적인 문제는 없는지 같은 것들을 다루죠. 그리고 각 기둥을 아래에서 위로 쭉 따라가 보세요. 초등학교에서 배운 기본 개념이 중고등학교로 가면서 얼마나 체계적으로 깊어지고 확장되는지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연구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이 교육과정은 그냥 이것저것 새로운 주제를 막 더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적인 아이디어들을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양적으로 늘리는 걸 넘어서서 질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파고들도록 설계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AI 교육 청사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의미를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연구자들도 이렇게 말했죠. 이 분석은 단순히 한국의 교과서 몇 권을 분석한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 세계에서 AI 교육 과정을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일종의 모범 답안을 제시한 셈이죠. 자, 그럼 오늘 내용의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제대로 된 AI 교육은 인공지능, 데이터, 그리고 인간, 이 세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교육의 순서는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놀이에서 시작해서 점차 추상적인 이론과 사회적 영향으로 나아가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의 이해를 차곡차곡 깊게 쌓아 올리려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연결된 교육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한국이라는 한 나라의 청사진일 뿐입니다. 하지만 AI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새로 쓰고 있는 지금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기술 그 자체를 넘어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과연 어떤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르쳐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